브리트니 스피어스 노팬티 또 구설수. 피부 노화 상태 심각하네. 뚱녀 스피어스 난 행복해. 당신은 아직 처녀입니까? 프레임을 짠다.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자 언론이 가장 잘하는 짓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짤 그리고 이 의상을 준비한 데는 이유가 있죠. Baby, can't you see? 예. 그 프리트니 피켓을 들고 있는 저 친구는 미국에 사는 제 찐찐 브라이언인데요. 네. 지금 거기서는 브리트니를 자유롭게 하라! 이 운동이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브리트니 운동이 이렇게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과연 생각해 볼 것은 없는지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2세대 대표 아이돌 원더걸스의 멤버셨던 핫펠트님, 네.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찐팬이신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물이 더 네. 빛나신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우, 오늘의 주제인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하펠트님에게도 왠지 남 같지 않은 분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브리트니는 정말 저희 세대의 어떤 가수의 꿈을 꿨던 친구들한테는 정말 절대적인 우상이었고, 그렇죠. 네, 정말 슈퍼스타였고, 브리트니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박상영 작가님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이셨다죠? 네. 어떻게 입덕하게 되신 거예요? 전 사실 그 Oops, I Did It Again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네. 네. 그 빨간색 우주복 레오타드 입고 나오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모습이 거의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다.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창법이 맞아요.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으니까요. 끼리 수제차를 좀 대접해드릴까요? 어떻게 차가 마음에 드시나요? 맛에? 아, 네. 입맛에 맞아요? 굉장히 맛있네요. 네. 밤새 우린 느낌이에요. 네. 아주 사골처럼. 맛이 우러납니다. 두 분 정말 영혼이 정말 없네요. 집에 두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잘 모르는 요즘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10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딴딴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라 그렇죠. 우리 엑스맨 시대에 그 레전드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고 하니 때는 1998년 교복을 입고 베이비 원모 타임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옵니다. 네. 나오자마자 세상에 미국을 다 쓸어버렸어요. 20대가 되자마자 바로 또 이미지 변화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부터 어떤 독보적인 팝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섹시스타로 돌변하니까 미디어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당신은 아직 처녀입니까? 면전에 대고 어떤 가십의 표적이 돼서 파파라치들. 맞아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자살하는 날짜까지 베팅하는 그걸로 심지어 경매를 하고 이런 사이트까지 개설이 됐다고 해요. 그녀가 우머나이저라는 곡을 들고 다시 빌보드 차트 1위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멋있어. 명곡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을 하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갑자기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 공격으로 인해서 이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40이 다 된 나이까지도 그렇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재산과 건강과 활동에 관한 전반을 다 이렇게 후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뭐다? 프리 브리트니 운동. 맞습니다. 지금도 그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감론을 막 중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하펠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브리트니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자산 관리가 됐던 뭐 나의 생활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됐건 그 방향성이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좀 치매라든지 혹은 뭐 의사 결정이 현저하게 어려울 때. 근데 브리트니는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공연도 했고 지금 뭐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SNS 활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들 때문에 그걸 아직도 번복할 수 없다는 게 하펠트님은 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스타의 후견인 문제가 남일 같지만은 않으신 거죠. 저 같은 경우도 19살에 데뷔를 했어요. 그렇죠. 데뷔를 해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관리를 해주시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경제적인 독립을 했던 게 26살 정도였거든요. 꽤 늦은 그러다 나이네요. 보니까 제 친구들은 뭐 20살이 되면 뭐 이제 용돈도 안 받고 뭐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네. 돈도 좀 벌게 되고 스스로의 금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네네. 그런 걸 전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 네. 성인인데 성인이 아닌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죠. 반성인인 상태? 반성인. 네. 우리 하펠트님은 정말 미국에서도 활동하셨고 한국에서도 활동하셨고 다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만 활동할 때는 헐리우드 스타들은 진짜 엄청 편하게 살잖아. 막 뭐 어떻게 보면 뭐 연애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았고 네. 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그냥 되게 프리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같이 활동했던 뭐 조나스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뭐 마일리 사이러스, 셀레나 고메즈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전순결 반지 서약서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브리트니도 혼전순결 서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게 깨졌을 때 어떻게 보면 브리트니도 굉장히 또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 I'm just wondering how you feel about all the constant speculation about your virginity and whether you are a virgin or not. I really wish I would have never said anything to begin with because I'm kind of stuck in this little place where people are always asking me. But, you know, that's just something that's part of growing up and that's just something that we all have to deal with. So, Have there been any changes on that front? that's a personal question. 근데 한국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어디 뭐 방송을 나갈 때나 뭐 연애는 하고 있나요? 라고 은근히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좀 되게 이렇게 은연중에 뭔가 담배를 피지 않냐라는 식의 어떤 조크? 농담 같은 것들이 오간다든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너 어젯밤에 누구랑 있었어? 너 마약했니?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은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음악 들려주고 거기다 맞아요. 대고 막 너는 무슨 남자 만났니? 왜 일주일 만에 이혼했어? 이거 우리가 만약에 내 동료한테 이런 질문 했잖아요. 그럼 바로 고소각입니다. 그렇죠. 난리 납니다. 맞습니다. 박 작가님, 네. 프레이밍 브리트니 스피어스 오, 세상에. 네네네. 해외파 코끼리신가 봐요. 예. 그냥 사바나에서 좀 살았죠. 사바나. 그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그 미디어 이런 쪽 아닌가요? 그 잘 아시잖아요. 공부도 하셨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배운 티 좀 안 내려고 그랬는데 예. 학부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거든요. 네네. 티를 많이 미디어- 내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어떤 밥솥과도 같아서 조금씩 계속 냄새가 흘러나오기 마련이에요. 쿠쿠 작가님. 네. 쿠쿠 작가님. 죄송합니다. 두 분이 유머 코드가 통하네요. 그러게요. 저랑 좀 썩 잘 맞으시는데 이따가 저희 집에 한번 날아서 놀러 오시면 바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사 쓸 때 프레임을 짠다라고 하거든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자 가장 잘하는 짓인 거죠. 뭐죠 이거? 브리트니 스피어스 또 비행 뜬금 속옷 시스루 셀카 그냥 옷 입은 건데 뭘 2월 18일에 브리트니 다이어트 인생 역전 리즈 경신 금발미녀 3월 16일에 브리트니 피부 노화 상태 심각 리즈 경신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다 와요. 사흘 뒤엔 또다시 브리트니 역시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기사를 같은 기자님이 내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팬이신 것 같아요. 팬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기사를 굉장히 브리트니 많이 본인도 써주시는데. 자신의 바디 체크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프리 브리트니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용돈이라는 단어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네요. 용돈이 말이 안 돼. 후견인 제도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은 씨 기사는 어떤 게 있어요? 브리트니 노팬티 또 구설수. 이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클럽 다니면서 그 파파라치들 막 치마 속 이런 데를 막 집요하게 찍어서 그거를 막 유포하고 판매하고 이거는 범죄잖아요, 사실. 이건 진짜 범죄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방귀대장 브리트니, 내시경 검사 필요?
그러니까 한창 열심히 춤추는 중간에 찍으면 우스꽝스러운 포즈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 아이돌들도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사 사진에 되게 생뚱맞은 어떤 제목들이 맞아요. 많이 붙어서. 맞아요. 네. 브리트니 마약 중독, 자살 시도 논란. 심지어는 마약 중독도 사실이 아니었고 그냥 아파서 약 먹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던 거죠. 정말 다 고소해야 돼요. 브리트니가 이렇게 공격받고 이럴 때 진짜 가슴 아팠겠어요. 맞아요. 너무 빡쳐요. 예. 저희 또 EBS에서 이런 말 하면 괜찮아요. 우리 유튜브예요. 아, 이거 해도 돼요. 지금 너무 네, 빡치더라고요.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성실해 일해온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아하. 근데 너는 어차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취급돼도 상관없잖아. 넌 그거 맞아요. 팔아먹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들 생각해보세요. 매일 하루에 뭐 야근 1시간만 해도 죽겠다고 대난리 생난리를 치면서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맘대로 말씀하시네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 그러면 하펠트님 같은 경우 나도 이렇게 좀 프레이밍 이런 걸 좀 겪었다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네요. 원더걸스로 데뷔를 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박진영의 인형들 아니냐. 대중들이 저희도 인형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도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요. 인형이 아닙니다. 저희가 네. 오늘 직접 본 결과. 그러니까요. 속눈썹 하나하나까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살아있는 거 느껴지시죠? 네. 그러게요. 인터뷰를 막 1시간 하더라도 뭐 기사 제목은 이번 앨범을 위해 8kg 다이어트, 뭐 아이고. 예은을 검색했을 때 뭐 따라오는 뭐 검색어들이 뭐 이러이러한 검색어들이 있다. 뭐 몸매라든지 네 몸매를 누가 검색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네가 뭐 몸매가 그렇게 좋은 줄 아냐. 또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문맥은 아닌데 말맹들이 있어요. 말귀를 네, 못 네.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냥 연예인이니까 응당 그래도 된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그게 되게 폭력적인 행동이잖아요. 폭력적이다.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고 내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게 내가 가져온 꿈이었는데 네.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너의 사생활, 너 연애하지 마. 너의 사생활, 너 다이어트해. 너의 사생활, 너 늙지 마. 관리해.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오는 거죠. 아하. 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나는 내 인간으로서의 삶도 지키고 싶고 내 그렇죠. 꿈도 내 직업도 내 커리어도 지키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진짜 가져야 돼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일 뿐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을 우리가 소비해도 된다는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를 대중들, 저도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자정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네요. 정말. 딩동댕 대학교 고백의 밤. 저희가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모닥불도 좀 피워봤고요. 어떻게 좀 따뜻한가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네. 이런 분위기의 소리 얘기 좀 나눠봐요. 네. 저 눈물 나요. 잠시만요. 벌써요. 어떡해. 사실 하펠트님도 좀 힘든 시기가 있었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전 어머니랑 쭉 같이 자라왔고,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저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같이 고소를 당하게 됐어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연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었고 네. 네,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싶은 말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 제가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법은 법으로 가리고 저는 조용히 있는 게 맞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막 댓글창에 뭐 그래도 아버지인데라든지 뭐 딸이 뭐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걸 오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다양한 갑론을박과 또 마주해야 하고 브리트니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혹은 뭐
본인이 겪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두를 대신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들 말하는지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저 사람 판단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구하라 양이 구하라 씨께서 떠나셨을 때 제가 공교롭게도 맹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수술해서 이제 딱 깨어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고 사실 맹장 수술이라는 게 되게 큰 수술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수술이고 근데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그 수술 부위가 아물지가 않았잖아요. 이제 막 꼬맸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병실에 한 3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오렌지 주스를 한 스푼씩 수술 부위에 붓는 거예요. 네. 뭐 누군가는 와서 뭐 설탕을 붓고 누군가는 와서 콜라를 붓고 누군가는 와서 고춧가루를 부어요. 근데 그냥 한 스푼이니까 이게 사람을 치명상을 입힐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같으면. 근데 만약에 그걸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나한테 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약해져 있고 상처가 너무 난 약해져 부위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누구의 잘못일까? 네, 오렌지 주스를 부은 사람의 잘못일까? 콜라를 부은 사람의 잘못일까? 맹장이 아픈 나의 잘못일까?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 것들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네. 수 없죠. 네, 네, 저도 어떻게 달랬어요? 마음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상담을 1년 정도 받았어요. 잘했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는 거. 그렇죠. 맞아. 우리 하펠트님한테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브리트니 같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면 그 미국에서와 같은 파급력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방향성이 좋으면 정말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선이라는 거,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좀 지켜지는 방향에서 조금 더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언론이나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사실 저는 이 프리 브리트니 운동, 이 프레이밍 브리트니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던 게 설리 양이었어요. 네. 예. 네, 저랑 한 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뭐 악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프레이밍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번호를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조금 장문의 카톡이 왔었어요. 설리 양한테. 네. 이제 예은 양이 겪었던 어떤 고통이라든지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답답함들이나 그런 것들을 본인도 똑같이 느꼈고 그 속에서도 소신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공유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네네.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은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제 생각이나 가치관을 얘기했을 때 욕먹는 부분들이 많았고 공격당할까 봐. 네, 공격당했고 앞뒤를 다 잘라내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방송을 할 때도 저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검열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또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어떤 욕을 먹게 되진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같은 방송에도 나오게 된 거는 네. 네, 조금 조금이라도 네. 대중 혹은 언론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네. 또 설리 양도 저한테 어떤 공유를 원했던 만큼 조금씩이라도 제가 가진 생각들이나 제가 겪어왔던 것들을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은 씨께서 또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네. 대중들에게도 분명히 그 메시지가 가닿았을 것 같고 더불어서 한창 그 가요계 생활을 하고 있는 또 후배들 있잖아요. 동생들에게도 만약 그런 동생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심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도 평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할 줄 네, 알고 네.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읽히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작품을 보고 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그걸 저의 사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 독자분들이 제 SNS로 찾아와서 너 실컷 그거 돈 주고 팔아먹어 놓고서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어느 순간 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평가받는 직업을 갖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삶을 보면서도 또 이제 예은 씨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이 제가 공감하셨겠네요.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아니에요. 많은 저는 분들이 이 그럴 유명세의 거예요. 크기가 너무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그 코멘트를 듣고서도 이렇게 다 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괴로웠거든요. 두 분 평소라면 참 얘기하기 힘들었을 내면의 속살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여린 속살 다치지 않게 저희 늘 호하고 상처에 입김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다독다독 하면서 우리 힘내주세요. 두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딩동댕 대학교 프리브리트니 우리도 할 말 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요. 세상 어떤 프레임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나를 마주하고 마주한 내 모습이 비록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를 껴안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프레임을 내가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안녕. 안녕. This is a story about a girl named Lucky. Come on. Oh yeah. 오랜만에